수체적 제9장 가우스 소급법 두 번째 파트에서 가우스 소급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우스 소급법은 기본 원리가 이렇습니다. 해는 변하지 않으면서, 즉 해답 x가 변하지 않으면서 방정식의 형태를 바꾸는 세 가지 조작술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인데요. 밑에 2원 1차 방정식 얘를 가지고 이 조작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립 방정식의 해답은 각각 x1, x2가 1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방정식의 이 해답이 변하지 않으면서 방정식에 변화를 주는 방법, 첫 번째로는 두 방정식을 서로 교환하는 겁니다. 즉 순서를 바꾸었죠. 이 식이 위에 있고 일식 아래에 있고, 당연히 답이 변할 리가 없죠. 자, 두 번째 조작술은 0이 아닌 상수를 방정식에 곱하는 겁니다. 즉 여기 두 번째 식에다가 4배를 한 식을 적었고 여기는 3배를 한 것을 적었습니다. 이 두 개를 연립 방정식을 풀더라도 역시 답은 똑같이 나옵니다. 자, 답이 변하지 않는 거죠. 세 번째 조작술은 한 방정식을 상수배하여 다른 방정식에 더해주는 것입니다. 또는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즉 여기서 3식에다 2배를 한 다음에 4식을 더합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이것을 5식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밑에 4식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연립 방식을 풀어도 역시 해답은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기본 조작수를 잘 활용을 하면 방정식을 아주 풀기 쉽게 바꿀 수가 있는데요. 물론 답은 변하지 않으면서 이것이 가우스 소급법의 기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우스 소급법은 이 세 가지 기본 조작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주어진 선형 대수 방정식의 형태를 역삼각형 형태, 행렬 형태로 만드는 겁니다. 역삼각형으로 왜 만드는지 잠깐 설명을 밑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가우스 소급법의 절차는 먼저 역삼각형으로 만드는 게 첫 번째 절차고요. 그것을 우리가 전진소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수행렬 A가 있고 흰 벡터 B가 있을 때 그거를 이렇게 합쳐가지고 하나의 행렬을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요. 여기 예를 보면 3x3인 경우에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간략하게 표기를 하면 여기 있는 개수행렬을 그대로 가져오고 또 B 흰 벡터를 여기다 가져와서 붙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표현했다는 뜻이죠. 이런 걸 우리가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라고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A와 B 표시됐죠. 이것을 이 세 가지 앞에서 이야기한 기본 조작수를 적용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즉 A 행렬의 아랫부분은 0으로 만들고요. 위쪽만 값이 남아있고 이렇게 조작하다 보면 당연히 흰 벡터도 값이 이제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프라임을 붙였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전진소거라고 합니다. 즉 전진소거를 하면 3x3 같은 경우는 여기 3개가 0이고 나머지는 이제 어떤 값이 들어있고 B 벡터는 값이 바뀌어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스텝은 이제 후진 대입입니다. 즉 역삼각형이니까 제일 밑에서부터 하나씩 풀이를 해가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후진 대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령 3x3의 경우에 이 밑에 식을 보시면 다 00이고 여기 하나만 개수가 남아있죠. 이 개수 자리는 사실은 x3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방정식을 보면 x3 하나만 모르는 변수가 되어가지고 바로 x3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한 x3를 위쪽 식에다 전파를 시켜주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x2에 해당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x2만 지금 모르게 되니까 x3를 알고 있는 걸 대입을 시키면 또 x2를 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 또 위에다가 또 전파를 시켜서 x2와 x3를 알고 있으니까 x1을 또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밑에서부터 차례로 올라오면 아주 쉽게 우리가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가우스 소급법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우스 소급법은 전진 소거 후 후진 대입 이 절차를 거치는 거죠.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3원 1차 방정식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우스 소급법을 적용할 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꾸미는 게 좋습니다. 여기 개수 행렬과 힘 벡터를 같이 나란히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기본 조작수를 가해주면 되는데요. 기본 조작수를 가해서 역삼각형의 이걸 만드는 과정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식은 그냥 그대로 기준으로 두고요. 여기를 00으로 이제 만들면 되죠. 이 00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요 1식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2식을 더해주면 첫 번째 게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하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고 여기가 0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식도 동일하게 1식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3을 곱한 다음에 3식을 더해주면 여기가 0으로 바뀌고 이렇게 됩니다.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요것만 0을 만들면 되죠. 요걸 0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요 식을 이제 기준으로 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은 완성이 된 거고 요것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식이 지금 두 번째 식이 4식이죠. 이 4식을 기준으로 해서 4식에다 7분의 1을 곱한 다음에 5식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면 여기가 0이 되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원래 있던 0, 앞에서 이미 구했던 0을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첫 번째 식에서 가지고 조작을 시작을 하면 여기가 0은 만들 수 있지만 여기 0이 유지가 안 되고 다른 값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번째 줄, 여기가 0이 있는 두 번째 줄을 이용해서 이 세 번째 줄에 조작을 가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역삼각형에 이런 행렬이 나오고 비행렬도 이렇게 바뀌어 있게 되죠. 이것이 전진소거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후진 대입은 아주 쉽습니다. 이걸 가지고 바로 x3를 구할 수 있죠. 즉 이것 나누기 이것 하면 바로 x3가 됩니다. 2를 구했습니다. 이 구한 2를 바로 위에다가 이제 뿌려주는 거죠. 뿌려주면 x2 앞에는 2분의 7이라는 이제 개수가 붙어 있으니까 이 식이 되죠. 그래서 2분의 7이 분모로 들어가고 이제 분자에는 이것이 넘어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x3는 이미 구했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하면 x2를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한 걸 또 일식에다가 줍니다. 그러면 일식도 마찬가지로 개수가 2니까 이것이 분모로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밑에서 구한 x3부터 차례로 이렇게 전파를 시켜서 이제 답이 완전히 구해지고 이제 답은 x1은 1, x2는 3, x3는 2라는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맨랩에서는 이미 앞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형 대수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 왼쪽 나눗셈이나 또는 인버스 A를 해서 곱해주는 방식으로 다 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본 책에서는 이 가우스 소구법을 한번 프로그래밍으로 구현을 해본 이제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가우스 나이브라는 이제 펑션을 이렇게 구현을 했다는 겁니다. 뭐 이걸 이용해서 풀이하나 뭐 맨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이용하나 답은 같이 나올 텐데요. 다만 가우스 소구법의 그 기본 절차를 프로그래밍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입력으로는 개수행렬 A와 힘 벡터 이렇게 주고 아웃풋으로는 이제 해답 X가 이렇게 나오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뭐 잠깐 살펴보면 A의 사이즈를 이제 물으면 mn에다가 즉 행과 열의 값을 이제 주는데요. 행과 열의 그 값이 다르면 같지 않으면 에러를 주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가우스 소구법은 정방행렬일 때만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에러를 이제 행렬 A는 정방행렬 아닙니다라고 또는 정방행렬이어야만 합니다라고 끝을 내버리는 거고 만약에 정방행렬이면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계산을 진행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행렬과 A와 힘 벡터를 합쳐서 오그멘티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서 계산을 한 게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그라는 변수에다가 이 두 개를 합친 거를 넣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전진 소거 과정을 지금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전진 소거를 위해서는
for 문장을 통해 가지고 반복적으로 그 0을 만드는 과정을 진행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과정은 일일이 설명드리기 굉장히 어렵고요. for loop가 두 개가 이렇게 겹쳐서 들어가 있다는 거. 그래서 k라는 변수를 정해주면 그 k 변수에 따라서 또 새로운 i 변수가 내부에서 또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k가 정해지면 그 k는 이제 여기서는 고정이 되죠. 그리고 이것을 계속 돌다가 또 다음 엔드로 가서 또 k가 바뀌고 또 돌고 이렇게 해서 여러 차례 그 0을 만드는 그 조작수를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계산되는 그것은 뭐 우리가 팩터를 계산한 다음에 그것을 팩터를 곱해줘 가지고 빼주는 방식으로 앞에 우리가 그 손으로 풀었던 그 방식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재현을 한 거니까요. 이것은 여러분이 직접 그 변수를 따라가면서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forward elimination, 즉 전진 소거가 끝나면 이제 후진 대입이 있겠죠. 후진 대입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역시 후진 대입도 n분만큼 이제 반복을 해야 되니까 for 문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xn 가장 전진 소거를 하면 가장 밑쪽에 있는 식이 가장 밑에 있는 식이 바로 이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죠. xn 즉 마지막 식에서 구할 수 있는 변수는 x의 n번째인데요. 요거는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이것을 집어넣어서 그 위에 있는 나머지 식들을 차례차례 전진해 가면서 새로운 x값을 이제 구해내는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한 어떤 방정식을 쉽게 구해볼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보면 우리가 A 매트릭스를 이렇게 그리고 B를 흰 벡터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는 보시면 3x3로 되어 있고요. B는 이제 1벡터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가우스 소급법으로 앞에 짜졌던 가우스 나이브를 불러서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간단하죠. 가우스 나이브 해가지고 그냥 A와 B를 이렇게 주면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뭐 이것은 뭐 A 행렬을 가지고 뭐 우리가 예를 들면 X1은 왼쪽 나눗셈 B 이렇게 해도 뭐 똑같이 나오죠. 또 X2는 앞에서 배웠던 inv A 하고 그 다음 B를 곱해도 뭐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결국 뭐 내부의 과정이 어떻든 간에 맨랩은 이미 충분한 그 펑션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만 가우스 소급법을 내부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가우스 나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